이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이 선생님이 더 써야 될 건 다름에 대한 깊이를 점점 더 잡아가는 거예요.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얼굴 표정이 어둡다, 교감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저분들은 저분 나름대로의 최선의 삶을 살아왔다.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들이대는 거예요. 프레임.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애가 된다면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, 선생님. 이게 어느 내가 컨디션이 한 중2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도 저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지.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컨디션이 중2하로 조금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내가 조금 사람들을 좀 예민하게 보더라고. 자, 그러면 그걸 봅시다. 내가 중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는 내가 에너지가 많이 좀 고갈된 상태거든. 그럼 그 에너지가 고갈된 그 상태라는 것, 그건 내 과거의 어떤 기억 시스템에서 보면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일 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이 현상을 조금 부정에 더딥혀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 해석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왜 아까 다름에 대한 부분의 깊이를 잡아서 그 사람이 참 최선을 다해주는 삶을 살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긍정적인 내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게 지금의 현재 내 상태가 중 이상이라고 하는 게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는 쉽게 해서는 원래 안 되거든. 맞아요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평가 자체가 전부 다 내 주관적 평가예요. 그렇죠. 우리는 객관적 평가라는 미명을 붙였을 뿐이지 맞아요. 실제로는 맞아요. 다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맞아요. 편향되고 왜곡된 거다 이 말이에요.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름을 내가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프레임을 써서 가져온다면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발전이 되지만 내 자신이 진정한 이제 쿠션을 가진 사람, 다 품을 수 있는 사람. 제가 어디까지는 됐냐면 내가 이게 느껴진 거예요. 이게 좋게 다 보이고 이게 해석이 됐는데 어제 금요일이었나 어느 순간 조금 짜증이 나면서 제 단점을 자꾸 조금 단점이 보이면서 예를 들어 나 자꾸 따라온 애도 단점이 보이면서 얘를 자꾸 안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그때 이제 중요한 거 끊어서 미안한데 그때 본인의 상태가 부정적인 그걸 끌고 온 거예요. 그죠. 그러니까 그때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마음이 조금 이제 쌓여서 이걸 어떻게 정화를 시켜야 되는 상태라는 것까지도 인지가 됐거든요. 그까지 지금 인지가 된 상태고 그죠. 그까지 지금 인지가 된 상태고 그까지는 알아차림이 된 상태고 그죠. 뭐 좀 더 가다듬어야겠죠.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좀 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모든 사람은 오케이다라는 걸 항상 대전제로 깔아놓으세요. 모든 사람은 오케이다. 그러니까 내하고 다를 뿐이고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 존중의 대상이다. 요걸 딱 깔아놔야 맞아. 내가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고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고 맞아. 그러니까 어린애도 나 선생이라고 내 선생이라고 대하면 대했는데 그렇죠. 대했는데 그게 또 배울 게 있는 거더라고요. 배울 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저도 오랫동안은 사람을 미리 판단해버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 체력이 좀 떨어지면 또 조금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거더라고요. 부정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의 대부분은 투사예요. 그렇죠. 그 투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울로 이렇게 비췄다는 거거든. 그럼 내가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투사를 한 것이고 그렇죠. 내가 부정적으로 투사했던 그 당시의 내 상태는 현재 부정적인 상태를 공고히 만들어줘요. 그렇죠. 왜냐면 그와 관련된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물질이 분비가 돼버리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투사를 했다면 그 투사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다시 피드백 되는 건 엄청난 부정적 피드백이 또 들어오거든. 투사로 인해서 내 뇌 전체는 완전 더 부정적인 상태로 가서 그 대상을 내가 투사한 것 처음에보다 더 그 강한 또는 그걸 공고히 해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. 그럼 세부적으로 쟤는 저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과거에도 이랬잖아. 얼마 전에도 또 이랬고 이런 걸 봐서 얘는 모든 게 문제가 있어.
내가 너무 그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. 그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. 왜냐면 그는 부정적 사고가 연쇄 작용을 일으키죠. 나를 갉아먹거든. 나를 갉아먹거든. 그죠. 나를 갉아먹거든. 그게 맞아요. 근데 그 여선생뿐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.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선생은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왔거든. 네,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나왔는데 대부분 사람들 잘 못 나와요. 왜 못 나오느냐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자신을 한번 더 비추어보고 자신을 세탁하거나 예.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지잖아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멘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간이나 경비를 뺏긴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삶 전체를 보면 그렇죠. 나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잖아. 그렇죠. 이게 선생님 저도 막 아까 얘기했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. 어떤 조급함이 올라오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내년엔 또 34살인데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도 이제 조금 거의 마지막인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냥 보통 사람의 굴레에 비춰서 하고 아직 임용도 공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예를 들어 올라온단 말이에요. 올라오는데 사실 삶을 나도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좀 사고를 전환해 보면 내가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 1년 더 늦게 가는 게 그리고 사실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 비해서 경로를 많이 이탈한 케이스잖아요. 이게 이탈 정도가 아니라 어디 뭐 저 멀리 경로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.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자꾸 실패자인 거예요. 그 관점에서 보면. 근데 나도 이게 그런 게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.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어쨌든 시야가 좀 좁아져 있는 상태는 그래 생각하면 그래 되거든. 근데 또 이래 좀 둘러보다가 좀 이제 쌤 얘기도 하고 딴 사람이랑 또 얘기하다가 딴 사람이랑 얘기해 보면 그 경로로 똑같이 가고 있어도 얘도 나만큼 더 답답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내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 예전에 그 교직에 있을 때 그 진짜 미친 듯한 그 좁은 길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보면 나는 거기선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1단계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내가 이게 어쨌든 삶을 더 이제 향유하고 풍요롭게 질 높게 누리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 1, 2년 좀 더 늦게 가는 게 그리고 아니면 1년 더 나를 혹사시켜서 또 죽여놓는 게 죽이면서 가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걸까?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. 길게 살아야 되는데. 그렇지. 가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선택지가 많아져야 되는데 또 쪼이면 내가 또 이전처럼 또 지금 해놨던 공부 이전처럼 또 돌아가면서 나를 또 죽일 텐데 이게 맞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들죠. 이게 길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.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이게 나도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.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. 무협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? 무술 영화는 한 번씩 보신 적이 있는가? 무사시 그런 거 책은 한번 읽어봤는데 일본 보통 이제 무협지나 무협 소설 또 무술 영화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대부분 아주 위험을 겪죠. 그렇죠. 뭐 레파토리가 보통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연마해가 그 절대 무공을 갖추어서 원수를 이제 갚는 그 단계에서 보통 주인공이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지거나 또 그 원수에게 한번 공격을 당해서 생명의 위기를 겪거나 그럴 때 이제 항상 뭐가 되냐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죠. 드라마 시나리오는 뭐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기인을 만나가 그 기인이 아주 훌륭한 그런 기술을 전수해줘가지고 그걸 배워서 나중에 원수를 갚는 데 쓴다. 또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언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. 그런 우리가 무협 소설에서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.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그걸 안 겪으면 좋지만 안 겪으면 좋지만 이미 겪었다면 이건 뭐냐면 내 삶의 일부예요. 그걸 우리는 뭐냐면 직면하기라 그래요. 그렇죠. 그걸 직면할 수 있다면 중요한 건 그 직면을 통해서 내가 수렁에 빠진 상태가 길어지면 안 돼요. 그런데 그 직면을 통해서 내가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쭉 간 사람보다 나는 내 삶이
그런 곡절이 있다면 중요한 건 빠진 이후에 이걸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지 빠져나와서 내가 그 빠졌던 경험을 어떻게 내가 내 뇌의 전체성에 통합시킬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내 삶이 그냥 쭉 간 사람보다도 더 점핑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시련과 좌절, 고통 이게 남들보다 2배, 3배 컸다.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내 삶의 주인공이잖아.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지금 본인이 지금 자기 차를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뭐 돌도 만날 수 있고 도랑이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여기서 나와서 내 삶을 나는 어떻게 그러면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? 이걸 이제 본인이 보고 있다 이 말이야. 그걸 못 보면 영원히 거기 빠져 있어야지.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이러한 시련과 좌절, 그동안 겪었던 것들 말이야. 그게 이 선생한테는 앞으로 더 큰 행복, 더 큰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자양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.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내 전체 기억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귀인을 했나. 귀인이라는 건 이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. 그럼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성취자원 디딤돌로 만들 것인가. 그것만 만든다면 그 경험은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. 그렇죠.